책에서 암기하라고 한 거 암기해야 될까? 여기다 의문 하나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된다. 네. 그렇지만 내가 혼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처음부터 바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집 해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면 많이 맞히게 되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모르는 걸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약간 빵꾸가 나요. 그래서 얘를 채워주는 게 필요해요. 자꾸 나올 만한 거를 자꾸 이렇게 건드려주는 게 필요하고, 그럼 문제집에 일단 표시를 해주고, 이걸 뭐라 부른다? 단권화라 불러요. 단권화. 네. 지금까지 목차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렇게 틀이 짜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씩 정리가 좀 되고 있어요. 네, 정리가 되고 있어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다만 이 뭐가 있냐면 색깔 칠할 때 네. 이게 보면 영국사 이거 노란색으로 해놓은 건 뭐예요? 여기 책에서 네. 암기하라고 하는 암기하라. 거. 좋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봐야 되는데, 책에서 암기하라고 한 거 암기해야 될까? 여기다 의문 하나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된다. 네. 그렇지만 내가 혼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처음부터 바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아웃풋 과제도 제가 좀 내드렸잖아요, 그죠? 네. 두 가지 방식으로 했어요. 첫 번째 제가 내드렸던 과제는 혼자 그냥 문제 범위를 풀어보라거나 말씀을 드렸었고, 네. 두 번째는 제가 해설을 그냥 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네. 했잖아요. 당연히 해설 보고 푼 게 점수가 잘 나오겠지만 네. 지금 그런 맞히고 안 맞히고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약간 이런 게 있죠. 옛날 유도할 때 네. 실전이랑 그 다음에 평소 그냥 훈련이랑 다르지 않나요? 네. 아무리 내가 뭐 엎어치기를 계속 연습해도 실전에서 못 써먹는 때도 있고 네. 전혀 그대로 안 된 때도 있고 막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 너무너무 잘 풀렸어요. 이게 막 다 맞췄어. 이런 걸 보면 안 되고요. 네. 옛날에 나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기술도 잘 건 것 같고 뭔가 동작을 잘한 것 같은데 코치님이나 감독님들이 바꾸라고 한 적 이런 적 없었어요? 있었어요. 되게 많죠.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현재 느낄 때 이 정도면 잘하는 것 같아 해서 멈추면 안 되고 자꾸 피드백을 자꾸 해줘야 돼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 고쳐야 되는지. 그래서 점수를 보기 위해서 제가 그 두 방식으로 풀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뭔가 머리에 넣는 지식이 있잖아요. 네. 넣는 지식이 있는데 해설을 보면 어디까지 나와 있고 문제가 어디까지 출제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구분사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책이에요. 책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 문제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책이랑 문제집이 서로 다루는 지식의 범위가 좀 달라요. 어떻게 네. 다르냐면은 얘는 전체 스토리도 있고 스토리, 그다음에 세부 내용도 있어요. 세부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시험에는 안 나오는 쓸데없는 내용도 있어요. 책에 있는 모든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았었죠. 한번 네. 비교해봤나요, 그죠? 근데 문제집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는 스토리가 없어요. 세부 내용이 있어요. 쓸데없는 내용은 없어요. 네. 문제로 나오는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자꾸 공부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유치원 학생한테 자꾸 지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혼자 처음에 교과서로 있잖아요. 이게 교과서거든요. 네. 교과서, 이게 문제집이면 제가 우리 옛날에 청나라 했던 거 기억나요? 피라미드 그려가지고 했던 거. 네. 혹시 아직까지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요? 청나라의 네. 편하게 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통일 나라 국가여서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네. 인구 수가 늘어나고 농촌이 발달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인구 수가 많아지니까 많아지고? 네, 교육을 수준을 높여야 해서 좋아요. 일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죠? 그 상류층들이 교육을 이제 시켰는데 이제 사람들 머리가 똑똑해지면서 좋아요. 네. 네. 농촌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에서. 네. 그 상공업 쪽에서도 반란이. 이제, 네, 반란이 일어나고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노비의 노비. 난이 일어났어요. 아주 좋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스토리를 공부를 한 거거든요. 딱 여기까지가 제가 원하는 거고요. 네. 평소에 공부할 때 있잖아요. 세부 내용이라든지 쓸데없는 내용 그냥 눈으로 쓱 보고 지나가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세계 지리라든지 역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숫자, 몇 년도에 뭘 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고유명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노비에나는 뭐라고 불렀었죠? 거기? 뭘 글자를 바꿔가지고 했었거든요. 상공인 분들이 일으킨 난을 뭐라고 또 그랬어요? 변이라고 썼는데 노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줄여서 노변. 노변. 네. 상공인 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상변이라고 안 하고 뭘 다른 거 했지 않나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외워야 되는 거고, 농민 같은 경우도 변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네. 그때. 그다음에 그때 이제 지배계층을 이름을 또 다르게 불렀잖아요. 네. 뭐라 불렀었죠? 제 기억은 젠틀맨이었던 것 같은데. 신사층. 신사층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방금 했던 게 바로 고유명사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유치원 학생이 보세요. 우리가 그때 같이 막 많이 외우고 그랬지만 지금 사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자꾸 그거 복습시켜서 기억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우리 한 번도 안 봤잖아요. 네. 그죠? 그렇지만 신기하게 그게 내용이 기억이 나죠. 네. 왜 그러냐면 얘 전체 스토리가 줄기가 돼줘서 나머지 내용들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이고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여기 이 문제집에 있는 내용만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기출문제. 근데 여기 보니까 책에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책에는 실려 있는 애들이 있죠. 네. 이런 애들을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이걸 내가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명하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에서는 스토리만 확실하게 외우고 이거는 진짜 외워야 돼. 이해를 해야 돼요. 암기랑 이해는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해라는 건 암기 중에 한 종류에 불과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암기라 그러면 진짜 부정적인 단순 암기를 막 구구단 외우듯이 이르니 이는 삼하지만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는 거고 고등학생 수준 이상의 암기는 모두 이해예요. 이해가 아닌 암기는 그냥 눈으로 하는 암기, 그건 진짜 암기가 아니고. 그래서 얘는 이제 지금 외워졌죠. 그래서 아까 명청대의 스토리를 우리가 외웠었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고유명사나 숫자 같은 걸 이제 다듬는 거예요. 네. 뭘로 다듬냐면 그냥 책 보고 외우면 안 돼. 그럼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때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외웠으면은 두 번째로 문제집을 내가 숫자나 고유명사를 보고 나서 문제집을 풀 수도 있고 3번으로 이게 제가 처음으로 해보라고 했던 방법이죠. 네. 그죠? 보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틀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하나 뭘 했어요. 암기하고 해설 보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많이 맞히긴 한데 맞히고 안 맞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네. 책을 보고 풀면 어땠어요? 그때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아무거나 얘기해봐 주세요. 그 책에서는 이제 확실히 답을 딱딱 정리해주지 않고 다른 내용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이 중요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해서 틀린 거. 그래서 그때 우리 유치원생 밑에다 분석을 제가 적어달라고 했잖아요. 왜 네. 틀렸는지. 그때 했을 때 세부적인 내용이 내가 안 떠올랐는지 아니면 이게 외울 대상인지 몰라가지고 막 틀렸었던 네. 게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해설지를 먼저 보는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는 시험에 뭐가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많이 맞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결과를 보지 말고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근데 평소에 내신 공부할 때 뭐를 써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써줘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를 그냥 쭉 봐요. 우리 평소에 공부하듯이 목차 이제 쭉 정리하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쓰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유치원 학생이 지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요. 쓰면서 공부하면서 애들끼리 스토리 만드는 훈련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좋아요. 이거를 일단 딱 외우고 그 후에 내가 세부적인 내용을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예를 들어 영국 혁명을 했을 때 뭐나 권리장전이 있고 뭐 명예혁명이 있고 이런 막 프랑스 같은 얘기도 나오고 옆에 나라 영향을 받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거 할 때 그냥 몇 년도에 뭐 했다 이거 외우지 마시고 네.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한 1600년도였구나 500년도였구나 400년도였구나 이런 명청대가 이제 뭐 그쯤이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그냥 보는 게 왜 보는 거냐면 명청대라 그러면 지금부터 몇백 년 전이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네. 진짜 숫자를 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스토리를 좀 외웠으면 이제 뭘 한다? 바로 문제집으로 넘어가는데 문제집 해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면 많이 맞히게 되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모르는 걸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설을 보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내가 이후에 점검을 좀 잘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유치원생이 만약 혼자서 뭔가를 연습할 때는 정답이라는 게 없지만 네. 뭐 시범을 보여주고 따라하면 그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시범 보여준 거 한 번만 연습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까먹어요. 다 까먹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해설을 보고 공부했을 때는 이후에 자꾸 점검을 해줘야 돼. 진짜로 내가 이걸 알게 되는지 점검을 자꾸 해줘야 되고 근데 점검하는 방식이 해설지를 보고 공부하면 안 되고요. 뭘 해줘야 되냐면은 해설을 먼저 공부했을 때는 단권화라는 걸 먼저 해줘야 돼요. 단권화. 해설에 있는 내용들을 교재에 옮기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은 문제가 떠오르게끔 해준 작업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네. 이게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두 번째 문제점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습 안 하면 까먹는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다 보니까 내신 시험은 실제 뭐 수능이라든지 다른 기출에서 건드리지 않은 걸 시험에서 내요. 네. 수업 시간에 했던 걸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약간 빵꾸가 나요. 그래서 얘를 채워주는 게 필요해요.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유치원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학기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 공부할 때는 스토리 짜고 해설까지 봐주세요. 해설. 그 다음에 문제까지 한번 봐주세요. 네. 여기까지 듣고 수업을 들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네. 이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습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습으로.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거는 예습에 시간을 좀 많이 쏟아야 돼요. 네. 예습에 시간을 좀 쏟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혹시 요즘에 예습은 어느 정도 해가요? 세계사 같은 거는? 세계사 처음 배울 한 단원 정도. 한 단은 어떻게 예습해가? 예습 방법이 궁금해요. 본문 전체적으로 한번 눈으로 쭉 읽고. 눈으로 어디를 봐요? 세부 내용, 목차? 한번 그냥 전체. 다, 좋아요. 전체 보고. 읽고 이제 두 번째로 세부 내용이나 굵은 글씨들. 굵은 글씨. 자, 그러면은 지금은 그 목차 읽고 스토리 짜는 건 안 해요? 예습 단계에서는? 학교 책으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학교 책으로 해주세요 이제. 네. 이제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정리를 딱 해야 돼요. 예습할 때는 세부 내용을 읽지 마시고요. 처음에 보면은 전체 한번 보는 건 정도 얼마 정도 걸려요? 이제 한 단원 보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30분. 그러면은 30초 만에 보세요. 그냥 쓱 넘겨서 그냥. 그러면 뭐밖에 못 보면 몇 개인지밖에 못 세요. 네. 그냥 그렇게 보세요. 그냥 몇 개인지 세고 4개네 그러면 4개로 스토리를 짜야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스토리를 짜고 그 위에 뭐냐면 세부 내용은 진짜로 그냥 한 10분 만에 보세요. 그냥 눈으로. 네. 뭐뭐뭐 사람이 나오는구나 정도.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스토리 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재랑 문제집이랑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학교 책이랑. 그러면 학교 책으로 스토리 짜고 문제집 갖고 세부 내용을 봐주세요. 네. 왜냐면 내가 책에서 봤던 게 이제 문제집에 있을 텐데 해설을 보면 야 이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 숫자가 중요하구나. 이 사람 이름이 중요하구나를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도 한번 봐주시고 이 중에 뭐가 문제가 나오네? 네.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여기서 책에서 표시까지 하면 완벽한데 이건 예습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고 뭐란다? 학교 수업을 들어주세요. 네. 수업을 듣는데 진짜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필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이게 제가 예전에 어떤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그 박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사람들이 막 다 받아줬고 이런 건 최악이다. 저도 그래서 진짜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치원 학생은 지금 내가 수업에 들어가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듣고 이해하고 이런 게 느낌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수업을 왜 듣는 거냐면요. 네. 내가 벌써 문제로 나올 것들 그것도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거 말고 강조한 부분이 뭘까를 내가 체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크하려고. 수업을 꼭 녹음을 하세요. 네. 녹음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녹음할 때도 우리 혹시 그거 쓰시나요? 클로바노트 아세요? 클로바노트? 아니요. 받아쓰기 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수업 시간 핸드폰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어요. 그 클로바노트 켜놓고 하세요. 켜놓고 해서 다 받아줘가지고 내가 어디가 빠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필사하는 역할은 컴퓨터한테 맡기고 핸드폰한테 맡기고 나는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만약에 그걸 못한다면 진짜 다 받아 적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집에 와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지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신은 빵꾸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의 목표는 뭐다? 필기하는 목적. 필기는 누가 대신해준다? 클로바노트가 대신해준다. 네. 이렇게 얘한테 필기를 시키세요. 얘한테. 네. 필기 시켜가지고 이거 왜 하는 거냐면 내가 공부를 예습해 갔던 거하고 나중에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수업 시간 했던 거 중에 뭐가 중요했지? 처음부터 필기를 보고 공부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떠올려 보면은 뭘 했었는지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이 선생님이 이걸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어차피 책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집엔 다 실려있다 안 실려있다 내용이? 안 실려. 안 실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근데 문제집이 없는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본 문제집이 없는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걔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업을 들었어요. 필기를 하고 그러면 집에서 복습을 해야겠죠. 네. 복습은 2개를 해준 거예요. 2개를.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문제집에서 봤던 거를 책에 표시를 해주세요. 뭘로 하냐면 문제집에 나왔던 거 다 빨간색으로 표시하세요. 책에. 네. 걔만 외우는 거예요. 걔만. 지금 유치원 학생 같은 경우는 책에서 중요하다고 표시된 걸 외우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내가 지금 시험 잘 치고 싶은 거는 일단 수능이고 그다음 두 번째 내신이잖아요. 물론 둘 다 치면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내신 때 연습해보면 좋은 게 내가 책에서 중요하다고 한 게 과연 시험에 나올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나올 만한 거를 자꾸 이렇게 건드려주는 게 필요하고 그럼 문제집에 일단 표시를 해주고 이걸 뭐라 부른다? 단권화라 불러요. 단권화. 단자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싱글이라는 뜻이 싱글. 권자는 책 셀 때 하는 거죠. 한 권, 두 권, 세 권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책이랑 문제집이랑 몇 권이에요? 두 권이죠. 이걸 한 권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오래 붙이면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줄로 표시하면 돼요. 여기에 실려 있는 거를 지금 문제집이랑 일반 책이랑 뭐가 더 볼륨이 커요? 양이 뭐가 많아요? 그냥 일반 교과서 맞죠? 그러면 교과서 안에는 문제집 내용도 있고 문제집 아닌 내용도 있겠죠. 문제집 아닌 내용 일단 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자, 한번 볼게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교과서예요. 이 중에 문제집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만 공부를 한 상태죠, 내가. 근데 수업 시간에 보니까 추가로 더한 게 있어요.
겹치는 것도 있고 따로 한 것도 있겠죠. 그럼 네. 얘도 공부를 해줘야겠죠. 얘를 공부하기 위한 게보다 수업 시간 필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책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수업 때 한 것도 방금 내가 필기한 걸 보면서 어떻게 한다? 표시를 똑같이 해준다. 이 작업을 뭐라 부른다? 단권화를 불러요. 그래서 단권화 해주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밑줄만 한번 읽어봐주세요. 밑줄이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죠. 네.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노변이 몇 년도에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게 물어보다 이러면 걔만 숫자를 외우고 노변 명청대 노변 이런 식으로 네. 스토리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봐 주세요.